거기가 한적 동네지만 조선족이었거든요. 그럼 친척들이 오면 조선족이 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한국에 갔다가 돈을 벌었다. 아, 그때. 떼부자가 될 때예요. 맞아요. 1년만 그때는 갔다 와도 40만 원, 중국 돈 40만 원 그렇지. 벌어왔대요. 맞아. 그때는 환율이 그랬어요.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런 사기꾼들이나 생각했었거든요. 어떻게 한국 가는데 1년 만에 부자가 되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를 계속 밤마다 들었어요. 듣다가 나도 가보자. 한국에. 네.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아, 그러면은 라디오에서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때는 방송이? KBS 국민의 방송 뭐 북한 소식입니다 하면서 짧게 아. 많이 안 나가요. 아.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지금 하도 오래됐으니까. 네, 맞아. 그런 프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탈북자가 중국 대사관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 귀가 번뜩번뜩 쬐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려 나올 때 그 아저씨가 나한테 전화번호를 줬었어요. 그건 머릿속에다 꽉 기억을 하고 어떤 있었으니까. 아저씨가? 우리 팔아먹은 사람. 아. 또 다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어.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어. 팔지 말고. 어. 나를 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 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럼 한 번 올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아빠를 설득해서 갔죠.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도문이라는 곳에 우리나라 그 거해 스님이 있어요. 거해 스님이라고. 인터넷 쳐도 책도 많이 쓰셨고 영어로 번역해서 많이 쓰신 분이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 스님이세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를 시켜주니까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스님이? 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풍채가 엄청 좋으시고 잘생기셨어요. 저를 멋진 식당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아기를 먼저 계속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새끼도 아닌데 낯설잖아요. 맞아.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그 바보같이 스님 도와주는 건 감사한데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부모님 이거 누설 다 나가면 북한에 있어서 죽어요. 아이고 진짜예요. 간절하니까. 그때 스님이 웃으시면서 이야기 안 해. 어디가 이야기해. 한국 스님이. 이게 세뇌가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 쥐고 펑펑 울면서 사정하니까 일어나라고. 음. 네가 잘못도 없는데 왜 무릎 꿇고 피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건 주시면서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당시 중국 돈 7,000원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주신 건데요. 중국 돈 7,000원이면. 26년 전에 7,000원이면 엄청 그때 큰 돈이에요. 중국 사람들 월급이 300만 원일 때예요. 그렇죠. 300원. 300원. 맞아요. 나는 7,000원이면은 2년치 월급이네요. 맞아. 하나도 안 쓰고. 그걸 딱 받고 주는데 혹시 이렇게 하고 나 어디다 신고하려나 하고 다시 또 줬어요. 그러니까 바보였어요. 세상 울타리 안에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서부터 울타리 아니었고 군부대라는 학교라는 울타리, 집이라는 울타리, 군대라는 울타리에서밖에 살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세상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을 만난 건데 그러면은 그때 스님을 만나서 나를 한국에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구나. 네. 근데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한 번 잡혔었으니까. 그래서 그 잡혔을 때 같이 길림 어디 이런 거 또 추운 데로 도망갔다가 지금 다시 와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 삶이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살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한국을 선택을 한 거예요. 같은 동족의 나라니까. 설마 나를 죽이겠어?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목숨을 살리려고 저는 여기 한국에 온 거거든요. 우리 때는 탈북민이 몇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집을 준다? 정착금을 준다? 요만큼도 몰랐어요. 아무 정보도 몰랐죠. 모르고. 목숨 살리러 왔으니까. 그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이라는 것만 알고 왔으니까. 그럼 그때 당시 스님께서 한국의 뭐 탈북자 얘기는 아예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항상 저한테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 돈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기다렸어요. 제가 방송에서 들었을 땐 대사관으로 왔다 했거든요. 베이징 대사관을 갔죠. 돈이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우여곡절 그때 가서 또 이제 그 대사관에 들어갔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한 분이 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짜 서류를 해가지고 넣으라 하더라고요. 대신에 넣기 전에 전화를 달래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때 또 그 영사님이 저를 돈을 또 줬어요. 얼마나? 그렇게 만 900원인가 그때. 그러니까 추님에 비하면은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큰 돈이에요. 아, 진짜 네, 긴도 많다. 아니 나는 인생이 꼬인 듯하면서 계속 풀려. 맞아. 그래서 아기 때문에 더 주신 것 같아요. 아기를 안고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가짜 서류를 돈 주고 샀어요. 가짜 서류를 사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받으시더라고요.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나 운영이에요. 이제 서류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시 전화 왔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몇 번 출구에다 넣을 때 한 번에 넣지 말고 이렇게 세 번. 그때 암호 같아요. 세 번 넣었다 뺐다 하라고. 암호네, 암호. 이렇게. 세 번째 넣어주래요. 해가지고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생각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진짜 그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비자를 받으려고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막 한국 가려고 얼마나 많은 조선족들이 비자 내려고 전쟁이었죠. 그러죠. 근데 당당하게 들어가자마자 몇 번 출국 가가지고 2번이 이제 2번 아니죠. 뭐 거기다가 이렇게 넣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지라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거 주니까 여자가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나와서 전화를 드렸죠. 넣었다고 했더니 일주일 만인가 보름 만인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잊어버렸어요. 정확한 날짜는. 그래서 와서 다시 집에 와서 기다리다가 오라는 날짜에 다시 가니까 30일 비자가 딱 찍혀서 진짜 비자가. 비자를 받았어요, 아예? 비자 받았어요. 30일 비자. 아니, 신분증도 없었는데? 신분증 사게 된 계기는 우리 때는 신분증을 샀죠. 샀었구나.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컴퓨터 입력이 안 아니에요. 되고, 네. 시골의 맞아. 여자들이 사진만 떡 박아놓으면 되죠. 시골 여자들이 1,000원만 준다고 하면 알쓰고 하고 살 때예요. 그렇지. 그걸 사서 그 공항국에 경찰서에 가서 제 사진하고 바꿨어요. 그렇지. 그 이후에 진짜로 제 맞아, 컴퓨터에 맞아. 들어가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돼버리고. 그렇지. 그래서 그걸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 영사님이 도움으로 네. 결국에는 비자를 받아서 네. 비행기 타고 오신 거네요. 그러죠. 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란 걸 타봤고 그럼요, 처음이죠.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또 많았어요. 그렇지. 또 다른 두려움. 모르는 낯선 세상에 대한 그렇지. 세뇌 교육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저희 때는 까만 정장 입으신 5명이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5명이나? 네. 와.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날 데리고 가는데 나가지 않고 비행장 나가기 전에 따로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걸로 데리고 가서 착착착착 찍고 기자회견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물어봐요. 그런 것도 물어봐요? 그럼요. 군인이었으니까. 안 한다고. 군인이니까 현역으로 나왔으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설득을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현직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의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 늦게 조사 끝나고 대충 조사하거든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내릴 때 그 인천공항 이제는 많이 봤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TV에서 보던 평양 선현궁전이나 그 김일성 죽은 데가 어디지? 뭐 금수상 의사당. 의사당. TV로 봤을 때 그거하고 여기하고 비교도 안 돼요. 거기서 나가기 싫더라고요. 살고 싶더라고요. 자고 싶더라고 그 바닥에서. 너무 깨끗해서 황홀했어. 2000년도 때면은 인천공항이 그때 금방 막 생겼을 때니까 새 거였어요 다. 몽땅이다. 알리달리 그냥 그러죠. 막 바닥에 내 얼굴 다 보이고 네. 이 한 발짝 한 발짝을 저 사람들이 탁 정장 입은 사람들 봤을 때는 나 잡혔구나. 뭔가 좀 낌새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잊어버려요. 주변을 보는 순간에. 근데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없이도 살겠다. 그 공항을 보는 순간에. 그럼요. 그렇지. 네. 하고 내가 중국에 왔을 때 그 불빛 보고 감동받았는데 여기는 입이 안 다물어지지. 그 정도였어요. 넋이 나갔지. 오라고 해도 빨리 이제 앞뒤로 따라가는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밀어주시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황홀 그 자체. 아니 언니 북한에 있을 때는 밥 먹을 때도 등잔불 밑에서 전기도 맞아. 없이 먹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빛을 보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여 섬털까지 중국에서는 섬털까지 보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밤에. 근데 그 인천공항에는 땅구멍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이게 사람들 자체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조명이 얼마나 밝았어요. 그거 사람이 낮은 선봉시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되잖아.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낮은 선봉에서는 외국인은 좀 봤는데 맞아. 여기는 다 몽땅 다 그냥 신나. 예, 구경거리지. 하고 중국의 딱 불빛은 좋았지만 또 일반 그 시골에 시집 갔을 때 보니까 거의 이제 차림새나 이게 위생 관리는 북한보다 못하죠. 못하죠. 솔직하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밥은 배불리 먹는데 문화적으로는 맞지 않죠. 안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었지만 여기 와서는 완전은 천국이죠. 천국의 계단이 나한테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느끼려고 하고 막 도취되어 있는데 가자고 여기 차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플러스 된 거, 더하기. 그때는 그게 뭐한지 몰랐으니까. 몰랐지. 더하기. 왜 저렇게 많지? 더하기가 뭐야? 그러다가 병원이구나 생각했지. 우리는 더하기가 병원이잖아요. 아, 병원이구나. 아, 여기는 병원도 많구나. 그래서 가다가 이제 불빛에 뼈다귀 할머니 감자탕. 거기서 이제 소스라치게 놀랐죠. 맞아. 놀랐지. 놀랬죠. 왜냐면 외국이나 이런 데 잡아가면 거꾸로 매달고 피를 빼서 팔고 고기는 팔고 따로 판다 했으니까. 사람 뼈가. 그때는 다시 경직됐죠. 땀이 나오고 막 여기 살이 꼿꼿하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경직되면서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구나. 뼈다귀 감자탕은 또 뭐야? 그러니까 좋았다가 진짜 천국 갔다가 바로 폭 떨어졌어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때는 내가 아이 안 데려오길 잘했구나. 그래 죽어도 나 혼자 죽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막 다짐을 여러 가지. 우리 엄마 아빠는 풀지 말자. 동생들 풀지 말자. 그리고 이제 애야 미안해. 작별 인사 다 하고. 엄마 내가 이렇게 살라고 여기까지 버둥버둥 오고 엄마 속 썩였네. 혼자 많이 울고. 차 타고 가면서 그 간판들 보고 괜히 뼈다귀 할머니 감자탕에 길 가로막고 있다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오는 줄 알았대요. 다 데리고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가서 진짜 뭐 우리가 뭐 흔히 안기부 국정원 하게 되면 그 옛날에는 국정원이라는 얘기 안 하고 안기부를 했잖아요. 진짜 고문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죠. 고문하는 줄 알고 갔죠. 근데 그때부터.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댓글을 씁니다. 아니 그러면 니네들이 고문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 고문 당하는 길을 오냐?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 설마 죽이기 하겠어 동족인데 라는 목숨을 살리고자 여기 온 목적이 처음에는 목숨 부지하려고. 근데 뼈다귀 할머니 감자탕이라고 있는 순간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안 나면서 경직되면서 또 우리 때는 칸칸이 방 따로 이제 다 하나씩 넣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리고 밖에 경찰들이 그 군인들이 하나씩 건봉 아니에요. 그 총 차고 근무서죠. 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뭘 뒤다보는 거였는데 우리는 못 봐요. 그 사람은 우리를 보고 그렇지. 밥도 이 밑으로 넣어줬어요. 맞아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이게 문 열고 여기다 밑으로 넣고 맨날 들어와서 냉장고에다가 다 채워줬어요. 저희 때는 데우는 좋았어요. 냉장고에다 뭘 그렇게 채워줬어요? 과일, 사탕, 빵, 과자 먹고 싶다는 건 다 넣어줬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걸 보면서 나는 사실 고문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먹을 거를 왜 주지 하고 의심을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그거는 당연히 생각하죠. 먹을 걸 계속 가져다 주고 끼 때마다 밥을 주고 2시간에 한 번씩 우리는 선생님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하루 우리 때는 2시간 조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2시간 조사하고 그랬어요? 했던 것도 하고 이 정신이 헷갈려요. 사람이 계속 바뀌었구나 조사관이. 네. 담당은 하나지만 계속 바뀌어요. 한 사람이 쭉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때랑 다르네. 네. 내가 제일 먼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많이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하다는 소리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엄마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딸한테도 미안하고 엄마가 이렇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살자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고문 당하게 생겼으니 내가 또 죽을 것 같으니 얼마나 내가 후회가 막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후회가 언제쯤 그게 의심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많은 절을 다녀도 희망이 없어 보였었는데 올해 7월 달쯤에 소식을 알게 됐어요. 작년에 코로나 심했잖아요. 코로나 오셔가지고 거기서 미처 어떻게 못 하셔서 그래서 못 돌아가시- 만나셨어요? 네. 내 대한민- 생명의 이 은인이었거든요. 은인이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맞아요. 정말 빨간 3개월짜리 아기를 안고 달려온 한 여인을 보고 네. 그때 당시에 중국 돈 7천 7,000원. 위안이면 굉장히 큰 7,000원 돈이거든요. 20년도 넘었잖아요. 24년 전. 그쵸. 24년 전. 예, 꼭 살아서 대한민국 와라 하면서 맞아요. 도와주셨던 우리 대한민국 스님이신데. 거해 스님. 아, 그래서 근데 그때 못 만나셨네. 못 만났어요. 정말 감사하고 부모보다 더 많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죽음까지 위협을 느낄 때 나한테 그 돈이 없었으면 제가 용기도 없었어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들이 나한테는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용기가 돼가지고 내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대한민국까지 오시게 된 그러죠. 거죠. 네. 전복을 매번 팔 때마다 생각했던 게 스님 먹이고 싶었다고. 죽을 때까지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못해. 아,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나 같은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그냥 그렇게 믿어주고 내 목숨 살리겠다는 오로지 그 하나밖에 그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도 그렇게 돼서 시작된 거예요. 못 찾아서. 못 찾아서 어딘가에 봉사를 하다 보면 소원을 하다 어딘가에 보면은 만나겠구나. 그러면 나를 더 예쁘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너 도와준 거 정말 보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보람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살아 보고 계셨으면은 얼마나 대견해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떳떳이 살고 사랑 많이 받으니까 스님이 주신 그 생명줄 같은 그 돈으로 이렇게 멋있게 살고 이렇게 예쁘게 살고 있어요. 멋있게라고는 안 할게요. 예쁘게 살고 있어요. 나 키트 가져오라고 안기고 싶었어요.